다음은 캐시 설계 목표와 캐시 설계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설계 요소인 캐시의 크기, 라인 크기, 캐시 수, 그리고 논리적, 물리적 캐시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시 설계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시 설계 목표는 첫 번째로 캐시 적중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원하는 데이터가 캐시에 존재할 확률을 높여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캐시 접근 시간의 최소화를 들 수 있습니다. 캐시 적중 시 캐시에서 데이터를 인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캐시 실패에 따른 지연 시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캐시 실패 시 메인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인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메인 메모리와 캐시 사이의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오버헤드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CPU가 캐시 내용을 변경했을 때 메인 메모리에 반영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캐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캐시의 크기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인의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 캐시 수는 몇 개로 할 건지, 캐시의 주소는 물리 주소를 쓸든지 아니면 논리 주소를 쓸 건지, 그리고 캐시에 사용함에 있어서 매핑 함수를 어떻게 할 건지, 즉 메인 메모리 블록을 캐시 라인에 어떻게 할까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체 알고리즘,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캐시 라인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쓰기 정책, 즉 라이트 팔릿인데요. 캐시 라인을 메인 메모리에 써넣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먼저 캐시 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캐시 크기에 따른 비용과 성능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캐시 크기가 커질수록 고비용이 들겠습니다. 캐시 주소 지정하는 데 필요한 게이트 수가 증가하게 되고 대용량 캐시가 소용량 캐시보다 약간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캐시 크기가 커질수록 고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하지만 캐시 크기가 커질수록 어느 정도까지는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캐시에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또 감안해야 됩니다. 따라서 캐시 크기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캐시 칩이나 캐시 IC나 보드상에서 여유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캐시 크기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 성능은 작업부와 워크로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옵티멈, 즉 최적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설계 요소는 라인의 크기입니다. 블록이 커질수록 캐시에 들어올 수 있는 블록의 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블록이 커질수록 원하는 단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들도 같이 읽혀지며 지역성의 원리, 로컬러티브 레퍼런스에 의해서 가까운 미래에 사용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블록 크기와 히트 레이시오 사이의 관계는 특정 프로그램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복잡하며 최적의 값을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라인의 크기, 즉 블록의 크기는 8바이트에서 64바이트 정도가 최적에 가까운 근사값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설계 요소는 캐시의 수입니다. 여러 개의 캐시를 연결해서 계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캐시 접근속도 향상에는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캐시 적중률을 높이는 것과 캐시 접근 시간 사이에 트레이드오프, 즉 절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수 캐시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시를 여러 개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다단계 캐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시를 계층적으로 구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캐시를 온칩, 즉 CPU와 같은 칩에 내장시키는 경우와 CPU 칩과 달리 CPU 칩 밖에 이렇게 두는 경우를 두 개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능상으로 통합 캐시, 유니파이드 캐시 또는 분리 캐시, 스플릿 캐시 두 개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명령어를 저장하는 캐시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시를 같은 캐시를 사용해서 구현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캐시를 두어 두 개로 분리할 건지 여기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캐시를 운영할 때는 캐시를 단계별로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기능상으로 유니파이드 캐시를 쓸 건지 분리 캐시를 쓸 건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다단계 캐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단계 캐시는 멀티레벨 캐시로 여러 단계의 캐시를 캐스케이드 형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용량 고속 캐시와 대용량 저속 캐시를 계층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단계 캐시를 사용함으로써 캐시의 접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3레벨 캐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CPU가 있고 메인 메모리가 있을 때 그 사이에 캐시를 쓰는데 이와 같이 레벨 1 캐시, 레벨 2 캐시, 레벨 3 캐시를 중간에 두어서 CPU와 메모리 사이에 속도 차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CPU에 가까울수록 빠른 캐시를 쓰고 메인 메모리로 갈수록 느린 캐시가 되겠죠. 단 용량 측면에서는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크겠습니다. 즉 점점 갈수록 이렇게 작고 빠르고 멀어질수록 느리고 큰 캐시를 레벨을 두어 캐스케이드 형태로 구현함으로써 캐시 접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다단계 캐시를 구현하는 방법을 보면은 원칙 캐시, 즉 프로세서와 동일한 칩에 포함되는 캐시를 원칙 캐시라고 하는데 원칙 캐시를 둠으로써 프로세서와 캐시 사이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프칩 캐시보다는 원칙 캐시 쪽이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겠죠. 많은 프로세서들이 오프칩 캐시, L2, L3 캐시를 프로세서 칩 내부에 내장하는 원칙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전용 버스를 사용해서 오프칩 캐시와 프로세서 사이의 전송을 위해서 별도의 분리된 데이터 통로를 사용함으로써 시스템 버스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오프칩 캐시와 프로세서 사이에 전용 버스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캐시와 불리형 캐시 두 개를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캐시는 유니파이드 캐시라고 해서 명령어와 데이터를 모두 같은 캐시에 함께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합 캐시의 장점은 명령어와 데이터 간의 균형을 자동적으로 유지해주기 때문에 주어진 캐시 크기에 대해서 히트레이트 레이쇼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의 캐시로 데이터와 명령어를 같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캐시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리형 캐시는 스플릿 캐시라고 하는데 명령어와 데이터를 분리해서 명령어는 명령어 캐시, 즉 인스트럭션 캐시에 저장하고 데이터는 데이터 캐시, 즉 데이터 캐시에 따로 저장하는 것을 불리형 캐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리형 캐시의 장점은 명령어 인출 유닛과 오퍼랜드 인출 유닛 사이에 캐시 경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명령어 인출하는 과정과 오퍼랜드, 즉 데이터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캐시 경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 캐시는 명령어 파이프라인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시 메모리의 대폭 확장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층적 캐시를 사용할 경우 최상위 계층 캐시는 불리형 캐시를 사용하고 최하위 계층은 통합형 캐시로 구성함으로써 대폭 확장과 적중률 향상을 같이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CPU에 가까운 L1 캐시는 인스트럭션 캐시와 데이터 캐시를 분리해서 사용하고요. 이 뒤쪽에 L2, L3 캐시는 유니파이드 캐시, 즉 인스트럭션과 데이터를 같이 쓰는 유니파이드 통합형 캐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리적 캐시와 물리적 캐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논리적 캐시나 물리적 캐시라는 것은 캐시가 사용하는 주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논리적 캐시, 로지컬 캐시는 논리 주소를 사용하는 캐시를 얘기하고 버추얼 캐시라고 얘기합니다. 물리적 캐시는 물리 주소를 사용하는 캐시를 말하며 이와 같이 캐시와 프로세서,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사이에 주고받는 어드레스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즉 MMU를 사이에 두고 프로세서와 MMU 사이는 로지컬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반면에 MMU는 이러한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전환해주는 하드웨어 유닛이기 때문에 MMU 뒷단에는 피지컬 어드레스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캐시를 프로세서와 MMU 사이에 두게 되면, 이와 같이 두게 되면 캐시가 사용하는 어드레스는 로지컬 어드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로지컬 캐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경우 이와 같이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에 MMU가 있고, MMU 후단에서, MMU 후단은 MMU가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MMU 후단에 캐시를 두게 되면 캐시가 사용하는 이때 들어오는 어드레스는 피지컬 어드레스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피지컬 캐시라고 얘기합니다. 논리적 캐시와 물리적 캐시를 비교를 하면은 먼저 논리적 캐시 액세스가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MMU가 주소 변환을 수행하기 전에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논리적 캐시의 경우 캐시 액세스할 때 가상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가상 주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사용하는 가상 주소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논리적 캐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